이 인형옷은 얼마나 만들기 힘들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하나 곡선 박음질부터 상침 단처리까지 이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직선은 제일 기본이 되는 박음질이죠. 사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선 따라 박으면 되는데 왜 이게 어려워? 했는데 제가 최근에 발리 브이로그 올린 거 보이서 제가 상침 포기 선언을 몇 번이나 했던지 상침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억을 살려서 이번 영상을 찍었거든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해봐요. 처음에 바느질 하실 때 바늘을 천에 꽂은 상태로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점 잡는 게 훨씬 쉬우실 거예요. 박음질은 손과 발이 합이 잘 맞아야 제대로 된 바느질이 나오거든요. 손은 힘을 줘서 뭘 잡는다기보다는 살짝 눌러서 방향만 전환하고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페달 밟기의 속도가 숨 쉬들 일정해야 선이 더 크게 나오거든요. 흐름을 유지하는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한데요. 한 번에 꼭 누르지 말고 살짝씩 계속 밟으면서 조금씩 강도를 더해도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속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게 내가 어느 정도 강도로 눌렀을 때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강도를 계속 유지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 코너 박음질인데요. 코너는 한 번에 박으려고 하지 마시고 따로 박아보세요. 보통은 한 번에 박으려고 코너에서 바늘을 꽂고 돌리는데 이럴 때는 땀이 모자랄 수도 있고 장력 때문에 모서리가 둥그러질 수도 있어서 각을 섬세하게 박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로 박는 방법이 있어요. 가로를 시작할 때 시작선보다 앞에서 시작해서 시작끝 너머까지 쭉 가고 실을 끊어주세요. 세로도 시작선보다 몇 단 앞에서 시작해서 시작 너머까지 오버런 해주세요. 두 줄이 교차하면서 각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인형옷은 작기 때문에 오차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각을 만들 수 있는 교차형으로 박는 걸 저는 선호해요. 그냥 코너를 안 맞춰도 되니까 훨씬 쉽고 결과는 훨씬 예뻐요. 그리고 곡선 박기는요, 바늘이 고정 역할을 하거든요. 바늘을 뺀 상태로 노루발을 든 채로 방향을 전환해버리면 천이 많이 움직이니까 바늘을 꽂은 채로 노루발을 들고 천만 살짝 눌러서 전지를 해줘요. 급하게 한 번에 돌리면 바늘이 곡선을 유발하겠죠? 속도를 좀 줄이고 진짜 말 그대로 초보라면 한 땀 한 땀 박는다는 생각으로 천이 바늘을 따라오게끔 정말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곡선이 자연스럽고 깔끔하게 이어져요. 첫 단추인 박음질을 끝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말로 설명해서 감각을 익히기는 조금 힘들고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페달을 밟고 손으로는 방향만 살짝 잡아주는데 그런 감각을 익히려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저 믿고 연습 정말 많이 하세요. 시접에 오리 풀리지 않게 정리를 해줘야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용 미싱에 들어있는 지그재그 바퀴를 이용해서 올 풀림 방지 처리를 해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어스나 식사 테이프를 활용해서 시접 위에 붙여주면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어요. 지그재그 바퀴 같은 게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 방법을 추천해드려요. 이제 뒤집어야겠죠? 코너가 있는 부분을 뒤집어야 할 때는 모서리 시접을 대각선으로 잘라주세요. 이 부분은 뒤집었을 때 천이 겹쳐서 뭉치는 자리라서 그냥 두면 모서리가 둔해 보이거든요. 모서리를 접어서 뒤집은 후 날카로운 송곳이나 쪽가위로 코너를 성형해주면 마치 차은우의 턱선 같은 그런 각이 나오거든요.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네요. 곡선은 시접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위집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뒤집었을 때 곡선이 당기지 않고 고르게의 모양이 나오거든요. 제 턱선 같은 부드러운 동글동글한 곡선이 나옵니다. 정말 눈물 나네요, 갑자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상침까지 와버렸네요. 상침은 장식과 고정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상침하기 전에 다림질로 모양을 확실하게 잡기 시작하면 훨씬 쉬워져요.
직선 상침은 시접을 한쪽으로 눕혀서 한 번에 눌러박거나 시접을 양쪽으로 가른 뒤 양쪽에 각각 한 줄씩 상침하면 돼요. 한쪽으로 눕히는 거랑 양쪽으로 가르는 거 제가 찬에서 알려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상침은 파선이 따로 없잖아요? 이음선을 기준으로 두고 여기서 얼마나 떨어진 곳에 상침할지를 고민하고 가상의 선을 그리세요. 그 가상의 선대로 상침되려면 이음선이 노루발 정면에 어느 부분에 위치하면 되는지를 계산하고 그 부분을 째려보면서 상침해보세요. 이것은 조금 초보분들은 힘드실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어렵다면 쉬운 방법이 있죠?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가이드 노루발이나 자석 조기를 사용하면 훨씬 편해요. 가정용 가이드 노루발입니다. 정면에 있는 빨간 선을 기준으로 바늘 위치를 조정해서 이 선에 맞춰 사용하셔주고요. 바늘 위치를 바꿀 수 없는 재봉틀이라도 빨간 선을 기준으로 보면 아무 표시 없는 노루발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침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옆에 달린 가이드를 움직여서 상침 폭을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폭이 비교적 넓어서 일반적인 좁은 상침에는 어울리지 않고요. 넓은 상침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코너 상침으로 넘어가면요. 코너에서 땀이 살짝 모자라는 상황이 종종 생기잖아요. 근데 상침은 나눠서 할 수도 없고 한 번에 들어와야 돼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노루발은 그대로 두어 핸들을 돌려서 바늘만 살짝 들어 올렸다가 천을 조금씩 움직여서 바늘을 X점에 정확히 다시 꽂습니다. 그리고 천을 돌려서 이어박으세요. 이렇게 하면 코너 각이 무너지지 않고 또렷하게 나오는데요. 사실 말은 쉬운데 근데 여기가 원단이 겹쳐지는 곳이라서 아마 가족용이면 바느질이 밀릴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럴 때는 노루발 뒤에 원단을 몇 번 접어서 놓고 해주세요. 이러면은 신기하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앞으로 슝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곡선 상침은요, 직선 상침이랑 원리가 방법은 같고요. 그것도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원단만 조금씩 움직이는 식으로 속도를 충분히 맞추고 진행하세요. 와, 드디어 진짜 기초는 끝냈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단 처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또 알아야지 바지나 셔츠를 만들 수 있거든요. 먼저 직선 미단 처리입니다. 첫 번째는 밑단의 시접 가장자리를 지그재그나 오버로드 처리해서 오플링을 입고 한번 접어서 상침하는 거고요. 빠르고 간단한데 얇은 원단은 지그재그만 해도 가장자리가 올 수가 있어서 사실 저는 이 방법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그 두 번째는 테이프를 활용하는 건데요. 시접을 한 번 접은 뒤 호스선 테이프로 이 시접을 고정하고요. 그리고 시접 위에 픽사 테이프를 쳐서 나가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한 번 접어서 상침한 뒤 픽사 테이프를 쳐서 마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깔끔하고 안정적인 장점이 있는데요. 상침을 보일지 말지는 디자인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두께감 있는 원단에서 사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 접어박기입니다. 밑단을 얇게 두 번 접어서고 상침으로 마감합니다. 얇은 원단을 가공할 때 많이 써요. 그리고 다음은 곡선 밑단 처리인데요. 밑단 밑에 실크 심지를 깔고 모양대로 곡선 박음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접에 가위집을 얇게 여러 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뒤집고 바림질로 정리하고 상침으로 정리 후 심지를 잘라서 정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곡선이 매끄럽게 떨어지고 두께감도 더해지는 게 거의 없어서 둔한 느낌도 전혀 없어요. 이제는 끝단을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 끝단은 허리 밴드나 소매풀이 쪽인데요. 저는 바이어스 스타일로 마감하는 법을 자주 쓰거든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겉면 한쪽만 감싸서 접어박는 방법인데요. 끝단에 밴드를 대고 겉면만 감싸서 접어 박아주세요. 이러면 안쪽은 따로 감싸지 않아서 두께가 얇아지죠? 인용호처럼 작은 작업에는 가장 무난해요. 시접은 그냥 두거나 지그재그 박기 혹은 접어박기로 마감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양쪽을 모두 감싸서 접어박는 방법인데요. 소매를 롤업하거나 바지를 롤업하거나 안쪽이 노출될 때는 양쪽을 모두 감싸서 접어박는 방법을 써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방법이 제일 정석적인 방법인데 저는 안쪽면이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겉면 한쪽만 감싸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두께가 얇아서 이 방법을 씁니다.
두 쪽 다 접어서 박는 방법을 쓰면 완성도는 높지만 두께가 아무래도 원단 한 겹이 더 더해지니까 약간 증가하죠. 그리고 원래 여기서 끝내려다가 기본이에 얻는 필수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궤더입니다. 이런 잔잔한 주름은 치마나 소매에 많이 쓰이죠. 땀수는 칠대로, 장력도 헐겁게 사용하고 평행으로 두 줄씩 집어넣습니다. 땀은 되돌아받기로 해서 실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고요. 마지막 땀에서는 실뿌리를 길게 남겨두고 자른 후 아래 실만 쭉 잡아당겨서 주름을 만들어주세요. 주름을 고르게 분배한 다음 박음질로 고정하면 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 줄로만 시침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턱주름인데요. 먼저 기호부터 보면요. 직선 두 줄 사이에 대각선 표시가 있죠. 높은 쪽에서 낮은 방향으로 접는다는 표시예요. 표시대로 접어서 다림질로 선을 잡고 가봉하면 고정이 훨씬 쉬워요. 소매단이나 허리선, 아니면 바지 턱 잡을 때 많이 써요. 그리고 다트는 삼각형으로 입체감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표시된 다트선을 떼어주고 넓은 쪽에서 시작해서 끝점까지 박아주세요. 끝점은 되돌아박지 말고 실을 길게 빼서 라이터로 살짝 지지거나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벨크로인데요. 원단 겉면에 벨크로 상침 가이드선을 표시하고요. 벨크로는 필요한 길이보다 약 1.5배 정도 크게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벨크로를 놓고 표시던 대로 상침합니다. 상침이 끝나고 나서 여분 벨크로를 잘라주면 깔끔하게 마감이 돼요. 아무래도 벨크로가 박음질하면서 조금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유롭게 잘라서 박음질을 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박음질할 수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기초 박음질은 완성됐고요. 이것들만 익혀도 웬만한 인물은 다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손끝, 발끝 감각을 익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음 편은 이걸 실제 옷에 적용해보는 응용 편으로 갈 건데요. 패턴을 읽고 패턴을 잘라서 옮겨 그리고 원단을 정리해서 재단하고 제작하고 완성하고 다림질하는 실전편이라서 아마 상하편으로 나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에 사용되는 패턴은 제가 위주로 판매하는 패턴이니까 이 패턴을 구매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패턴이 꼭 아니더라도 설명만 들으신 후에 다른 패턴에 대입해 보셔도 아마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오늘 이 느낌 꼭 손에 익혀 두시고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꼬물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